헬로차이나 하나대투증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김호균 과장 만나보시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가 최근에 상당히 강세를 보여줍니다. 4,200선 돌파를 갭상승으로 돌파해냈고요. 좀 주춤하는 듯 하더니 바로 돌파하고 또 전거래일에 4,300선까지 돌파하다가 되밀리는 모습이긴 했는데요. 이렇게 마디지수가 아주 손쉽게 뚫리고 있는 중국 증시. 모든 종목이 다 가는가 싶다면 또 그것은 오산입니다. 상당히 그 1대1로 쪽의 테마들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장님 최근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키워드는 1대1로입니다. 지금 중국 종목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바로 철도 관련주인데요. 그 중에서도 합병 소식으로 인해 연이 상종가 중인 중국 남차 북차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국 남차의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차트 분석이 필요 없다 정도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합병은 발표 이후에 5배나 성장한 모습입니다. 시총상으로는 이제 보잉마저 추월한 상황이고요. 이 중국 남차 북차는 이제 중국의 고속철 제조업체라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고속철이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 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 포화 상태라서 제2, 제3의 고속철을 현재 논의 중이고 이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한창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1대1로 사업에 있어서 큰 수혜를 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회사가 합병 절차를 밟음으로써 철도 관련주 중에는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3월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합병 진행 중인 중국 전력투자그룹과 중국 색전기기술회사가 이 중국의 이제 원자력 관련 국유 기업이죠. 합병을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이 중국의 남북차와 마찬가지로 1대1로 관련주 중에서 중국 중철 그리고 중국 철도건설 간의 합병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 중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또 역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국 중철 같은 경우는 제가 헬로차이나에서 소개한 종목이고 이 추천 종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이제 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이 기업은 이제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제 건설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국 철도 건설과 함께 수주 금액 기준으로는 글로벌 1, 2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기업이 이 합병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이제 중국 당국은 동일 업종 그리고 동일 업종의 국유 기업을 합병함으로써 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이제 계획하에 이 국유 기업 재편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국유 기업 중에 이제 동일 업종 내에서 비슷한 규모를 가진 회사를 살펴볼 때 이 다음 순서로는 이제 해운업이나 철강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철강 업종에서는 이 보산철강, 바오산철강과 무한철강의 합병성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 주가도 이제 강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만약에 이제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1등 철강주인 이제 보산철강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1대1로 정책 그 규모 자체로서도 상당히 시장의 파급력이 있는데 중국 내 말고도 다른 나라로까지 여파가 상당히 크잖아요. 이런 분야가 M&A 이슈까지 뜨다 보니까 정말 부각을 너무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두시려면 이쪽을 계속 관심을 두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금요일에 지난주에도 상해전기라는 아주 뛰어오르는 주식을 또 허태영 대리님도 한번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못 살 수도 있다면서 가지고 와주셨는데, 자, 오늘 과장님께서는 철강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철강과 어떤 섹터였죠? 해운, 항만. 네, 해운, 항만 이런 쪽으로 오늘 추천을 해주실 건가요? 예,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합병입니다. 1대1로 네.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1대1로 업종이 같이 오르고 있지만 네. 그 안에 숨어보면은 이제 합병설이 같이 있는 남차, 북차, 중철과 철건이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다음 합병은 어디일 것인가라는 게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항만과 이 철강이 가장 1순위로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철강 중에서도 이제 합병 주체인 이제 보산철강을 가져온 겁니다. 네, 보산철강 어떤 기업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철강주들이 계속 부진했던 이유가 사실 중국 쪽에 철강 생산을 많이 해서 공급 과잉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계속되어 왔거든요. 몇 년째 계속 부진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철강 산업 분석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별의 조강 생산량 규모를 보게 되면 1949년 이제 중국의 건국 초기에는 약 15.8만 톤으로 세계 26위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세계 톱10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이 약 7억 1,650만 톤을 생산하며 세계 1위의 조강 생산 국가가 되었고요. 이 세계 조강 생산이 약 46%인데 거의 50%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조강 생산량의 65%를 담당하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계 철강업계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기업 간의 비교를 하겠는데요. 룩셈부르크의 유명한 회사죠. 아르셀로미탈은 세계 철강 시장의 6%를 점유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포스코와 함께 중국의 보산철강, 허베이철강, 무안철강 등이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철강 수급평을 보게 되면 지금 철강 업계 같은 경우는 중국이 비약적으로 공급 능력을 올리게 되면서 철강의 공급 과잉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렇게 생산 대비 자국의 철강 수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수를 넘어서 수출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아세안 지역에 많이 이제 수출하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도 종종 들리곤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중국의 세계 철강 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위상은 상당한 위치이지만 업계 전반에 공급 과잉 현상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 중국 철강 회사들은 이제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최근 글로벌 경기가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고 이 철강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도시화와 철도 인프라 건설의 이 열풍으로 철강 수요가 다시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주들도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이들 기업들도 좀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 확인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진 바람이고요. 어쨌든 여건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다는 부분도 함께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국내 기업으로 좀 이렇게 끌어와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가지고 와주신 보산철강 보죠. M&A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보산철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산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국자위가 100% 출자한 이제 보산철강 그룹이 대주주로 있는 국유 기업입니다. 이 중국의 1위이자 아르셀로미탈에 이어 세계 2위의 철강 회사로 우리나라 포스코보다도 순위가 높습니다. 연간 3천만 톤의 조강 생산을 하고 있고요. 2000년에는 상하이 증시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19개 자회사 그리고 8개국의 자회사를 보유함으로써 27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굉장히 큰 철강 그룹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보산철강의 주요 생산 품목을 보면서 이 회사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시게 되면 열연과 냉연이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열연과 냉연은 열연 강판, 냉연 강판으로 불리면서 이 강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을 필요하죠. 이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제품을 70% 이상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특히 자동차 간판 판매량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특수강도 8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다른 철강사에 비해서 고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비중이 높다 하는 점이 있고 내년 매출 비중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있는 회사로 꼽히는 포스코와 같은 수준으로 보이면서 기술력에서도 포스코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업계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재무 분석을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재무지표 보게 되면 이 성장률이 4년간 크게 감소한 모습이고요. 2012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지만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1%에서 4%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채 비율도 이제 업계가 재편을 통해서 이 구조조정 속에 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점이 좀 매력적이고요. 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PER이 한 12배 수준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도 M&A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 업계에서. 현대제철도 역시 하이스코 쪽에 일부 사업 부분을 M&A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M&A 소식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오늘 보산철강과 어떤 기업과 비교를 해볼까요? 포스코와 해볼까요? 현대제철과 해볼까요? 네, 포스코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포스코이기 때문에 포스코랑 비교해보면 다른 수치적인 비교보다도 차트를 보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화면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이제 보산철강, 아르셀로미탈과 보산철강에 이어서 세계 4위 철강 업체입니다. 최근에 철강업계의 불황 속에서 조정을 상당히 받고 있었는데
또 이게 또 최근에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 현재 이 가격이 2006년과 2008년도 급락에 나왔던 그 지지대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단기 반등과 함께 그 철강 업종 자체에 대한 턴오버가 나오면 상당히 매수 적기인 저점의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구간이 돌파되게 되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겠지만 현재 일단 단기적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종목이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물리신 분들이라도 현재 지점에서는 한번 좀 그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면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의 이제 보산철강이 이끄는 철강의 강세가 나오면 아무래도 포스코도 이제 단기적인 악재들을 해소시키고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제 그 국내 포스코도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무한철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무한철강은 이제 보산철강과 함께 합병석이 제공되고 있는 회사고 세계 6위의 역시 글로벌 철강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보산철강, 방호선철강과 무한철강이 합병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할 때 일반적으로 합병설이 나올 때는 합병 주체보다는 피합병되는 기업이 좀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이제 합병설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1등주인 보산철강, 방호산철강을 투자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매력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산철강 업종의 그 업황이 사실 뭐 우리가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진하긴 합니다. 공급 과잉이나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도 지난 4년 동안 성장률이 감소했던 추세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만약 뭐 M&A 모멘텀이 나타난다면 그런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뭐 시장의 분위기나 M&A 파급력에 따라서 그 재료가 짧게 단기간에 그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감안해서 오늘 또 투자 전략을 세워주실 건지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네, 두 가지 포인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현재 그 단기적인 이슈는 합병 이슈입니다. 합병 이슈가 가장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이 국가 주도의 업계 재편이 기대되는 바로 즉 합병 이슈가 나온다는 것이고, 이 다른 산업보다도 이 철강 업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전 산업에 대한 국유기 합병 소식과 함께 중국의 철강 산업 특성은 산업 집중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업계 1, 2, 3위, 그러니까 메이저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는 거죠. 그만큼 난립해 있는, 그러니까 철강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난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복 투자와 과잉 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 현재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산업보다는 이 중국 당국에서 좀 더 빠르게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합병 이슈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단기 이슈지만 매력적이다 하는 게 보여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철강산은 많이 좀 힘들었는데, 수요적으로 접근했을 때 턴어라운드 가능하다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화와 1대1로 사업인데요. 신도시화 정책에 따라서 주택, 자동차, 인프라의 수요가 급증하는데 모두 다 철강이 필요한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매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가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일봉 차트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N자 파동의 현재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또 주봉으로 보게 되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에 뭐 거의 60도, 45도도 아니고 60도를 육박하는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죠. 그럼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불안감도 있을 텐데요. 또 월봉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 월봉을 보게 되면 아까 포스코 차트 본 거 마찬가지로 2007, 2008년도에 고점을 찍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07, 2008년도에 75만 원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20만 원대죠. 방호선철강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에는 22위안까지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상당 기간 거의 한 7년 넘는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단기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단기 반등이 있지만 아직 성장폭은 많이 있다는 점이 월봉상에서 확인되는 모습이고요.
가격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일봉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한 8.14 위안인데요. 제가 항상 이제 종목을 가져올 때는 현지가에서 진입 가능한 종목을 이제 가급적 추천드리려 하기 때문에 현지가에서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재가는 아마 8위안선에서 진입하면 좋으실 것 같고, 손절가는 이제 저항 지지 라인이 이제 5.8 위안 정도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잡기 위해서는 다시 월봉을 봐야 되는데요. 월봉상에서 다음 이제 짧게 잡았을 때 다음 고점인 10위안 정도를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한 이제 16위안이나 18위안 정도로 좀 길게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 과장님 차트를 못 보여드렸는데, 지금 연결 상태 때문에 못 전해드렸고요. 하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으로 잘 들었고요.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에서 오늘 보선철강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카운슬러 오후 4시 진단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세 분 카운슬러 진단 필요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고요. 오늘도 책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박세진 대리가 쓴 중국 직접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책, 오늘은 물음표 입 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파리 할 때 임님이시죠? 약간 닉네임이 어렵긴 한데요. 저희가 댁으로 책 보내드릴 테니까요.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시기 바랄게요. 마켓 이마 기장에서 뵙겠습니다.